스팸 무수비를 만드는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3천만을 기록하고 한정판 호박맛 스팸은 이베이에서 11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스팸이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식품이자 일부는 혐오 음식으로 꼽을 만큼 스팸은 미국 내 인식이 좋지 않은데요. 한국에서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그들에겐 하나의 문화 충격일 정도죠. 그랬던 스팸이 미국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9년 연속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고 레스토랑의 스팸 메뉴의 수도 늘어나고 있죠. 낮은 품질의 정크푸드의 대명사였던 스팸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팸은 올해로 85살이 넘은 초장수 식품입니다. 육류 통조림이 등장하기 이전에 고기는 정육점에서만 다루어지는 신선식품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식품 가공회사 호멜은 계절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육류 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것을 보고 일정한 가격과 맛을 보장하는 육류 통조림을 기획합니다. 이 무렵 대공황을 겪고 난 사람들의 주머니는 가벼웠기 때문에 호멜사는 대량 판매를 위해 저렴한 재료를 필요로 했는데요. 그들이 찾은 것은 당시 아무도 먹지 않던 돼지 어깨살이었습니다. 1937년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스팸은 낮은 가격과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기적의 고기라 불리며 큰 인기를 얻습니다. 1940년엔 도시가정의 무려 70%가 구매할 정도였죠. 그러나 스팸에겐 더 큰 행운이자 동시에 유럽인들에겐 불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스팸이 미국의 식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간편하고 신속한 식사가 필수인 전쟁터에서 스팸은 전투 식량으로 맹활약합니다. 매주 1,500만 캔이 전선으로 보내졌고 삼시세끼 스팸을 먹던 군인들은 이 지긋지긋함을 농담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스팸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너무 많은 재고를 감당하기 힘들어 참호 바닥에 깔아 길을 만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질려버린 미군과 달리 다른 나라 군인들에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식량이었습니다. 훗날 소련의 서기장이 되는 후르시초프는 스팸이 없었다면 식량 공급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죠. 1941년 무기대여법 제정과 함께 스팸은 군인뿐 아니라 현지 민간인들의 식탁에도 오릅니다. 고기 구경을 하기 힘들었던 전쟁과 재건 기간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선 음식 재료로 쏠쏠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아시아권에선 어엿한 식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죠. 이 시기에 미국 혹은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과 홍콩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코카콜라가 그랬듯 스팸도 이들과 함께 들어와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죠. 하지만 종전 후 미국에선 영원히 스팸을 먹지 않겠다는 군인들의 다짐처럼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저녁 식사에 오르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아침 식사에 사이드 디쉬로 밀려난 기적의 고기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죠. 대중매체의 과도한 놀림에 지친 제조사가 스팸 조롱 캐릭터를 고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팸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계속되었고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스팸 메일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조림 고기의 부정적 이미지와 전쟁 식량 및 구호품으로 활용된 역사, 그리고 유통기한이 없다는 괴소문까지 미국인들이 스팸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름 모를 원료에 온갖 첨가물이 들어갔다는 음모론과 달리 원재료는 단순합니다. 고기, 소금, 물, 전분, 설탕, 그리고 아질산나트륨 등 총 6가지가 전부죠. 미국인들이 질색하는 분홍색 비주얼은 아질산염의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일 뿐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음식은 미국의 지천으로 널려있죠. 스팸은 실제 성분에 비해 가혹한 프레임이 쓰여져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싸구려 음식 이미지로 굳어져 버립니다. 스팸이 푸대접을 받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귀한 대접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 스팸은 연간 700만 캔이 소비되어 압도적인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의 거의 모든 식당의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군 주둔 시절 하와이는 지리적으로 본토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식품 보존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장기 보관이 가능한 스팸을 선택하게 되죠.
하와이의 음식 문화는 19세기 농장 노동자로 이주해온 외국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형성되었고 스팸도 그중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스팸을 이용한 여러 음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들에게 스팸은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으로 남아있죠. 우리처럼 간단하게 밥에 스팸을 곁들여 먹기도 하지만 하와이식 오니기리인 스팸 무스비는 섬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어 던킨 도너츠와 맥도널드 같은 체인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팸은 미국보다 해외에서 더 자주 요리에 사용됩니다. 영국에서는 감자튀김과 함께 먹는 스팸 프리터, 필리핀의 스팸 볶음밥인 스팸 실로그, 일본의 고야 참푸루,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샌드위치 데 메스클라 등이 스팸을 이용한 요리들이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스팸의 이미지가 바닥을 쳤던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팸은 큰 시장은 아니지만 미국 육류 통조림 업계의 90%를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통조림 식품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사라졌지만 숱한 조롱 속에서도 스팸은 꿋꿋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2019년 회사가 가격을 인상했을 때에도 판매량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죠. 하와이 요리의 대중화로 본토 내 하와이 식당 증가가 스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해외에서의 강력한 스팸의 입지는 미국 내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시아 출신의 요리사들이 활약하면서 스팸은 대중들에게 새롭게 소개됩니다. 이것을 가속시킨 것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과 틱톡, 유튜브 등의 미디어였는데요. 인기를 등에 업고 트렌드를 이끈 스팸 요리들은 미국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스팸 트렌드를 관통하는 것은 키치 문화입니다. 미국의 기성세대들에게 천박하거나 싸구려라는 의미를 가진 키치는 다음 세대에게는 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이것이 스팸 제조사 호멜이 젊은 세대를 공략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육류 대체 식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스팸 판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도 채식과 유기농을 선호하는 Z세대가 오히려 스팸 소비를 주도하고 있죠. 2019년 스팸은 미국 내 매출 3천억 원을 기록했고 팬데믹 기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5가지 맛의 제품 라인업을 갖춘 스팸은 올해 7월 2015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